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사건 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전동 킥보드 관련 내용입니다. 요즘 도로는 물론이고 인도에서까지 전동 킥보드가 질주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킥보드 사고가 급증을 하자 법적 허용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개인 이동 장치, PM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동 장치나 전동 기구가 연결돼서 충전식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개인 이동 도구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이와 관련돼서 법적 규제들도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자, 관련된 교통사고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 인도를 이용하거나 차도의 그 왼쪽의 부분에 끼어서 이동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와 관련된 접촉사고 같은 것들도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배슬찬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배슬찬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얼마 전까지는 길거리에 많이 이제 쓰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를 주로 봤는데 요즘은 따릉이가 많이 넘어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따릉이가 불쌍합니다, 사실. 좀 데려다 놓고 싶고 근데 제가 혼자 다 나를 수가 없어서. 자,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여러 개인 이동 기구들 PM을 보고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또 적지 않더라고요. 또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형태의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각 지자체에서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보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반대로 길거리에 질서 없이 누워있는 전동 킥보드나 전동 킥보드 사고 위험 때문에 반감을 갖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어서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범죄에 대한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전 따릉이를 안 써봐서 그런데 따릉이가 전기 장치를 이용하는 그런 전동 자전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법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포함해서 이런 종류의 어떤 이동 도구들 이걸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네, 전동 킥보드는 최근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인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들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도로교통법 규정상에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에서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그리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들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인천시는 최근 공유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위해서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행과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시속 20km 정도 속도로 달리면 자전거도 사실 충돌하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25km로 해서 전동 장치로 해서 달리게 되면 중량도 있고 사람 체중도 있어서 상당히 이제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인천시 조치도 타당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 전동 킥보드라는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될 때 이제 가장 좀 우려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혼자 타라고 개인형 이동 장치다 이렇게 만들어줬더니 막 연인끼리 타고 다니고 친구끼리 타고 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또 음주운전까지 하더라고요. 술 먹고 취한 상태에서 걸어가 귀찮아, 춥네, 그걸 타고 가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다 처벌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법규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전동 킥보드 관련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음주운전이 또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면허 있어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전동 킥보드의 경우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10만 원의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만약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게 될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 불응의 경우도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이 돼서 처벌받게 되면 영업이나 뭐 생활을 위해서 운전면허 사용하시는 분도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범칙금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 좀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이 전동 킥보드의 경우도 만약 음주운전이나 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 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면허 정지 및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 이하로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라면 면허 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이루어지게 되고 1년에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련해서 영업을 하시거나 면허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 출퇴근에 차량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술 먹고 그냥 한번 타보겠다 이렇게 해갖고 타시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신 거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공용으로 제공되는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때 뭐 사실 평상시 우리가 헬멧을 지참해서 다니진 않지 않습니까? 헬멧 착용하시는 분을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처벌이 됩니까?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우선 전동 킥보드의 경우도 당연히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동승자 탑승 금지 의무도 있는데요. 네. 동승자 탑승 금지 의무 위반 시에는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착용 의무 위반 시에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범칙금 4만 원 뭐 사실은 뭐 내려고 하면 마음 아픈 돈일 테지만 그렇지만 처벌이 높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들고 가벼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음주운전을 비롯해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네. 대부분 범칙금 위주의 처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본다면 소액의 범칙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과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예.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면허 정지 및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거 말씀하셨죠. 예. 네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하던 중에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예. 일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네네. 따라서 가령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음주 뺑소니를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 결격 기간도 4년, 5년 이렇게 되겠네요. 예,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군요. 자, 이제 오늘 그 전동 킥보드 관련돼서 관련된 규정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그 관련 규정에 대해서 좀 더 개정을 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동 킥보드의 경우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처벌이 범칙금 납부에서 그칠 수 있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는 범칙금 위주의 처벌 규정들이 향후에는 벌금 이상의 처벌형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음주 사고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음주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실수라도 킥보드 관련 음주 사고에는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기후 동행 카드가 도입돼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따릉이까지도 그냥 쓸 수 있잖아요. 뭐 더 추가 비용 쓰지 않아도 따릉이를 운전해서 만약에 음주를 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해갖고 집 근처에 와서 따릉이를 타고 집에 갔다. 그러다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자전거에 대한 음주 사고기 때문에 네. 동일하게 이제 음주 관련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음주운전에 따라서 자동차 운전 면허처럼 취소되고 네. 직접적인 범칙금의 대상이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것 자체가 면허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다만 그 자전거가 만약 전동 자전거로서 지금 말씀드린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의 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음주운전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슬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년간 여러분과 함께했던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현장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건 해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저를 행복하게 또 즐겁게 방송할 수 있게끔 열심히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